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자 경험 속에 따른 여자 마인드 변화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자는 남자와의 연애 경험이 많을수록 마인드 격차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미국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 결과를 봐도 연애 경험이 많을수록 이혼율은 올라가고 결혼 만족도는 떨어지는 현상이 확연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마인드가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 이 마인드에 영향을 미친 것이 남자 경험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봤으면 하는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연애 경험이 2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썸관계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을 거쳤다고 합니다. 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자라는 동물은 남자를 이성적 관계로서 경험하기 전에는 남자를 그냥 다 때려 부수고 포악하고 무식하고 무서운 존재로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니, 사실 그냥 다 그렇다. 아마 이런 영향을 받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남자들은 다 늑대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는 조금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당신이 여자의 1일 때 앞서 말했듯이 은연중에 남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남자와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도 무의식에 있는 남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존중을 지키며 싸우려는 게 보인다. 섹스할 때 본인의 만족보다는 남자의 만족이 영순위의 영순이다. 이 남자가 나로 만족했을까? 내가 좋아서 섹스한 거겠지? 내 뱃살이 신경 쓰이진 않았을까 같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다. 이후에는 집착, 순종, 복종, 질투, 충실 같은 본능에서 나오는 방어 기제가 강하게 드러난다. 집착, 순종,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보면 재생수술한 애들 있죠? 걔들은 이제 뻥을 친 거잖아요. 걔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나타나죠. 당연히 연애 경험이 많은데 이제 뻥을 쳤으니까. 이런 거는 좀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당신이 여자의 두 번째, 세 번째일 때,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적은 이유는 여자의 가정 환경이나 성격, 또 첫 번째가 어떤 남자였는지에 따라서 가중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체로 첫 번째와 헤어진 것, 순결이 없는 여자라는 것에 대한 자기 혐오에 빠진다. 섹스 이후 본능적 방어 기제도 어느 정도 드러나나 순종, 복종적 성격은 생기지 않는다. 당신이 여자의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일 때, 이때부터 흑화가 시작되는데 3명 이상의 남자를 거치면서 자기를 떠나간 남자들에 대한 복수심 따위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만날 남자에게 그 감정을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요때쯤 되면 여자들 중에서 보면 과거에 뭐 존잘이라든가 알파남들한테 먹보당한 경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풀려고 하는 그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첫 번째, 세 번째보다 나은 남자여야 그 남자들에게 몸을 바쳐온 과거에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눈 높은 여자가 된다. 수백 번 이상 섹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섹스 자체에 부끄러움도 없고 남자의 만족보다는 본인의 만족이 1순위. 여자 입장에서 생각보다 남자를 만나는 게 무섭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수컷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암컷의 방어기제, 위에서 말했던 복종, 순종, 충실한 태도는 마비가 되어버린다. 이게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이 여자의 6번째에서 30번째일 때, 수많은 남자를 경험하면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남자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깨졌고, 과거에는 원나잇이나 섹파, 엔조이가 수치스럽고 여자로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느꼈지만 이맘때는 가끔 주말에 할 수 있는 즐거운 여가 활동이 된다. 연애를 하더라도 내가 만나준다라는 생각이 의식기저에 깊숙이 깔려있다. TV 드라마에서 말하듯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는 인기가 많은 높은 가치의 여성, 문란한 여자는 당당한 신여성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는 찌질이 찐따 라는 세계관이 머릿속에 완전히 안착해 있어서 일반적인 가치관을 가진 남자를 만나도 최신 유행 문화, 즉 자유연애를 따라가지 못하는 열등한 남자라고 느낀다. 당신이 여자의 30번째 이상일 때, 이 정도가 되면 더 심각하게 변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점잖은 태도를 가지게 된다.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눈살롱 실장, 마당 같은 느낌의 성숙함이 느껴지고 오래전에 사라진 암컷의 방어 기제를 연기하는 것이 수준급이다. 떡볶이 아줌마가 현수를 가벼이 대하지만 기분을 나쁘지 않듯 선을 넘지 않는 능숙한 연애 스킬을 가지고 있다. 이쯤 되면
미디어에서 말하는 결혼 적령기, 20대 후반, 30대 초반,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 모습을 감추는 데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무의식 중에 남자는 내 아래라는 익숙한 원래의 성격이 튀어나온다라는 글입니다. 저는 이분의 의견에 저는 동의해요. 그리고 예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때 당시 10명이 출연했어요. 그리고 29살 이자들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냐고 하면, 대한민국의 29살 이자들의 표준 연애 경험 횟수가 얼마일 것 같냐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작게 말한 사람이 3회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4회, 그리고 좀 많이 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8회, 이렇게 이제 답변했습니다. 물론 영상의 표본수는 적습니다만은 그동안 K녀들의 주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쯤 되면 대한민국 K녀들은 뭐 3명에서 5명, 적어도 이 정도는 다들 연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쯤 되면 대한민국 K녀들 같은 경우는 아까 주갤러가 주장한 것처럼 이미 먹보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흑화된 케이스고, 그리고 전 남친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높은 여자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대 이자들을 만난다는 거는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남자를 만만하게 보고 순종적이지 않고 결혼한 이후에도 충실하지 않은 여자일 가능성이 높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 퐁퐁이들 중에는요, 여자친구의 연애 경험 횟수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과거에 교교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 K녀들 같은 경우는 연애 경험 횟수를 줄여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근데 확인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우 어릴 때부터 만난 경우가 아니라면 여자의 연애 경험 횟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확률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나이가 어릴수록 연애 경험이 적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개방적인 문화권보다는 보수적 문화권의 이자일수록 연애 경험이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모두 엔드가 되면 될수록 확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고 하면, 지금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방적 문화권보다는 보수적 문화권 여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방적 문화권이라고 무조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저는 보수적 문화권 여자가 좋다고 봐요. 그리고 보수적 문화권 여자일수록 결혼을 일찍 합니다. 그리고 남자 경험도 적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아내로서의 역할도 충실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문화권에서 자란 이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자유연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가정교육을 엄하게 받았기 때문에 여자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죠. 반면 과거 한국 같은 경우는 보수적 문화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개방적 문화권이죠. 자유연애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애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페미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전체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주변에 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 입장에서는 K녀들 같은 경우는 결혼 상대자로서 좋지 않은 문화권에 자란 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감으로서는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왕이면 국제결혼을 하신다면 하여튼 나이가 어릴수록 좋고, 그리고 보수적 문화권일수록 좋고,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래도 확률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애 경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추적한 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